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9일 오전 8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선거에 저음하여 사실상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번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이 드는데 정권 측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심판해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지난 27일 조선일보와 통화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 질문에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게 됐는지 잊었느냐면서 자신의 소신을 아주 명쾌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도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즉, 이 정권을 비판한 거죠. 그리고 역시 법률가니까 성범죄를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다. 이겁니다. 이 말은 최근 선거 국면에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을 두둔하는 발언 등을 이 여당이 쏟아내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적한 겁니다. 예컨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앞장섰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을 선거 캠프에 합류시켰다가 비판이 일자 하차시킨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오거돈 전 시장의 대리를 맡은 정모 변호사도 김명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캠프의 핵심 직책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가 물러난 바가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모든 과정을 참고 지켜보셨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이건 투표율을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전 투표든 당일 투표든 투표를 많이 해야 바뀐다. 투표해서 결판 내자, 이런 이야기죠. 민주정치라는 건 시민이 정치인과 정치 세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책임을 묻고 또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그러면서 야권 후보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아주 잘 통제된, 잘 관리되는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아주 진중한 행동을 보입니다. 지난 19일에는 100살이 넘은 원로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고, 지난 22일에는 아버지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와 친분이 두터운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 준비를 하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 많아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 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기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어느 정도의 무게와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널리 보도되느냐고,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는,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런 점에서, 그런 대언론 영향력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능가하는 1등일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지지율을 제1위로 만든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힘은 이분이 뉴스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에 오늘까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론에서 빠졌던 적이 하루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화제를 만들고 뉴스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와 맞섰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이라는 것은 속성이 good news is no news입니다. bad news is top news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들이받는 사람, 그리고 뒤집는 사람, 현상 타파죠. 그러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현상 타파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이 정권에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이 하는 짓은 하나하나가 이게 기득권 세력으로서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적폐청사를 부르짖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4년 동안 들여다보니까 이 정권이 기득권 부패 세력으로서 개혁을 반대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개혁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바로 수구 반동적인 완전한 사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것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윤석열 전 총장의 조국 일가 수사,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수사, 그리고 이 월성 발전소 거의 강제 조기 폐쇄에 따른 어떤 공무원들의 부정,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윤석열 검찰의 활약을 통해서 이 정권의 속성은 바로 조국 그 자체구나, 조국의 본질이 바로 이 정권의 정체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깊게 심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어제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오세훈 지원 유세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이 결합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결합하려면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기득권적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요사이 최근에 달라진 것은 경선 드라마를 통해서 김종인 씨가 별로 보이지 않고 오세훈, 안철수, 나경원, 금태섭 이런 사람들이 자주 보이니까, 물론 금태섭, 안철수는 국민의힘은 아니지만은 국민의힘을 돋보이게 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윤석열 씨가 정치를 선택을 할 때 이 기득권층과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 오염되지 않는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새로 뭘 출발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들어붙는 사람들이 이 정치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향하는 정치 인상은 폴리티션, 정상배가 아니고 정치가일 것입니다. 정치가는 영어로 스테이트맨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 폴리티션은 정상배라고 합니다. 정치를
사고 파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 메시지도 아주 적기에 나왔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심판하자. 그러면 투표장에 많이 나가자. 특히 사전투표를 많이 하자 하는 그런 말이 함축된 아주 간결한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